천천히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얘를 지금 모의고사를 전제로 한 읽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변형도 좀 할 거고 내용일치 문제를 내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야. 한 번쯤은 그래서 변형 문제도 보기 전에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난이도가 있는 글을 내신을 염두해서 읽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나도 잘 모르는 과학적 내용을 너네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가능한 부분까지는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본 거니까 작년 모의고사 풀어봤고 너네들한테 강의를 할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했잖아.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이 지문에서. 어, 그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되겠지만 국어적 측면에서 이 지문만 가지고 설명하기에 되게 껄끄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 이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난이도가 있다라고 그리고 무리수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감안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자, 세포액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까지 주어니까 일단 끊어줍시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 과학적 내용이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 과학 기술, 이쪽에 관련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뒤에 뭐가 일어난다. 같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럼 그 부분은 일단 사소할지라도 일단은 다 끊어서 이제 순서 체킹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이 부분 되게 사소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mRNA로 전사된다. 이런 말 우리 몰라요. 근데 꽃표도 안 돼 있지. 그러면 이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사라는 게 뭘까? 됐죠? 일단 넘어갈게요. 자,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끊어주시면 이게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죠. 바이러스란 이런 것이다까지 됐죠. 그 뒤에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에 끊고 숙주세포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부분까지 봤어요. 잘 보세요. 자, 생물체의 유전 정보,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DNA, 맞죠? 대응되는 거지. 그때 mRNA로 전사되어가 mRNA로 바꾼 뒤라고 하는 말로 반복된 거야, 지금. 단어를 바꿨지만 문장은 지금 똑같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바이러스하고라고 하는 생물체 유전 정보, DNA, RNA 이런 게 됐죠? mRNA로 전사된다. 바꿔 말하면 mRNA로 바꾼다. 괜찮습니까? 그 뒤에 단백질로 합성된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 괜찮습니까? 그 지금 두 문장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일반적인 이야기 한 번,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별 사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됐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이에 대항하여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끊고요.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끊어주시고 또는 기억세포를 생성하여 끊고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끊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설명했네요. 됐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인 거죠. 첫 번째,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세포를 생성하여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이게 두 번째. 괜찮죠? 음. 두 가지 방식 얘기한 겁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 뭐 이렇게 메모해둬도 되겠죠? 음. 바이러스.
배양하는 방식 1, 얘는 방식 2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문장. 따라서 바이러스는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글은 뒤에 이제 나오게 될 내용.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그랬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괜찮죠? 이 글은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다음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자, 중심 내용 나왔네요. mRNA 백신은 체크해 둘게요. mRNA 백신은 자, 뒤에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거 내용 일치에서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이다. 인 거잖아, 그냥.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막 이상한 거 접종한다면 그냥 틀릴 거라고. 뭐 예를 들자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뭐 바이러스를 주입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닌 거잖아. 그렇죠?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 그 뒤에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뭐 별거 없네요. mRNA를 접종하고 이 접종된 mRNA를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이거 진짜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 괜찮습니까? 기존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했대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mRNA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건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까지는 알려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와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것은 다른 거야. 괜찮습니까? 둘 다 바이러스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구분해 놨으니까 우리도.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때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네요. 먼저 답이 나왔어요.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됐죠? 바이러스가 아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특징.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 됐죠? 이거 전부 다 그냥 단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쪼개 놓읍시다. 왜냐면 이건 전부 다 뭐야? mRNA 백신의 특징이야. 됐죠? 그 뒤에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자, 반면에가 나왔지만 계속 mRNA 백신의 특징입니다. 자, 체내에서 불안정하다. 끊어주시면 되겠죠? 분자의 크기가 크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 됐죠? 지금 특징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는 출제자가 한 문장 안에 때려 넣어서 우리한테 왁 얘기했지만 우린 이거 mRNA 백신의 특징 7가지로 나누어 본 거라고. 괜찮습니까? 각각이 그냥 전부 다 특징인 거니까. 이거 왜냐면은 이게 문제를 만들 때 이 7가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우리한테 던지지 않아요. 이 중에서 2개 정도 뽑아가지고 1번 이렇게 만드는 거야. 랜덤으로. 괜찮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야? mRNA 백신의 특징이 아니라 기존에 그냥 일반 백신 있잖아. 일반 백신이 가지고 있던 특징 같은 거랑 섞어서 내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7개를 그냥 전부 다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해해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내가 지금 본문 너네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끊어서 밑줄 정도만 아니면 괄호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고 메모만 해놓을 거지만 여러분들 이거 본문 가지고 정리하실 때 반드시 각 문단별로 또는 각 중심 소재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 한 번씩 요약해 보셔야 돼요. 요약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정규 수능 영역의 수업이었다면 그거를 뭐 따로 정리해봐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굳이 안 하긴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해보면 좋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음 내려갈게요. 자,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점이 있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라는 것을 활용한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음.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볼게요. 네, 다음 문단. 자, 지질 분자는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지질 분자는 됐죠? 지질 분자에 대한 얘기. 자,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본문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지질 분자의 특징입니다. 이거 지금. 괜찮습니까?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 이거 두 개 같은 말이죠? 대체하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지질 분자는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다. 지질 분자는 소수성을 갖는다. 같은 말. 괜찮죠? 그 뒤에 물은 분자 내의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또는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한번 끊어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 내가 표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가자. 자, 방금 전까지 우리 지질 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질 분자는 결과적으로 소수성이라고 얘기했지. 괜찮습니까? 물과 섞이지 않는다며. 자, 물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친수성 물질과만 섞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친수성 물질이 뭔데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또는 극성을 띠는 물질. 이건 전부 다 친수성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따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지질 분자는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과는 섞이지 않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질 분자는 극성을 띠는 물질과는 결합하지 않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숨어있는 명제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거 메모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명제야. 지질 분자는 됐죠? 음. 극성을 띠는 물질과 됐죠? 결합하지 않는다. 괜찮지? 또 하나 지질 분자는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이거 납득되십니까? 괜찮아? 됐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감춰놓은 이런 명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됐죠? 넘어간다. 자, 그 뒤에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이다. 뭐 이건 별거 아니네요. 넘어갈게요. 끊어주고. 자, 한편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겠네. 한편 이런 거 너무 반가워요. 자,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구분하기 좋게끔 색깔 좀 바꿔볼까? 잠깐만. 자,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인지질이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 됐지?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지방산, 지방산. 괜찮지? 그 다음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 뭐라고? 전하를 띠고 있다고?
여기구나. 전하를 띠고 있다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끊어주시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제가 생겨나네. 봅시다. 소수성 꼬리는 그러면 이름에 벌써 나와 있긴 하지만 소수성 꼬리는 말 그대로 지방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소수성을 가지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인산기 머리는 친수성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괜찮아? 이런 내용들이 이 지문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거는 되게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대놓고 얘기해주는 정보보다 숨어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 괜찮죠? 자, 지금 우리 일단 결론 내린 겁니다. 앞으로 소수성 꼬리는 전부 다 소수성을 가진 물질, 인상기 머리라고 하는 애는 친수성을 가진 물질인 거야. 괜찮습니까? 따라서, 뒤에 갑시다.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맞겠지. 당연하겠지.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어떤 다른 물질과 결합할 거고, 인산기 머리라고 하는 애는 친수성을 띠고 있는 어떤 물질과 결합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소수는 소수끼리, 친수는 친수끼리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머리랑 꼬리가 각각 다른 쪽이랑 결합하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양친매성 물질이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됐죠? 친수성 머리 얘기 나왔어 지금 친수성 머리. 이게 인상기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지? 친수성 인산기 머리는 맞지? 어디랑 결합해?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그럼 여기서는 결론 또 나오네요. 지금 여기 세포 외부 세포질의 수용액 친수 소수 여기 소수 괜찮습니까? 쏘리 반대로 얘기했구나. 여기 친수 괜찮습니까? 됐죠? 결론이 나와요. 세포 외부 친수성의 성질을 갖겠구나. 세포 외부는 또는 세포질의 수용에 친수성을 갖고 있겠구나. 왜? 머리랑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 뒤에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오케이. 세포막이 구성된대잖아. 소수성 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세포막은 뭐야? 소수성을 지니는 물질.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몰라. 이게 뭐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당연하지의 개념일 거야. 실제로 과학,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뭐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과학적 이론을 전혀 모르더라도 본문에서 이야기해준 내용들 있지. 이것들을 지금 조합해서 뽑아낸 정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뽑아낸 정보들을 나열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문단에 있는 내용들. 자,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들끼리만 한번 묶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봐봐. 자, 지방산, 됐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지방산은 소수성, 그치? 뒤에 쭉 넘어가서 소수성 꼬리,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결합되어 있는 세포막, 맞지? 괜찮습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 전부 다 소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 맞지? 괜찮습니까? 됐죠? 대신에 뒤에 극성을 띠는 물질, 전하를 띠는 물질, 얘네는 친수성 물질이래. 괜찮습니까? 어. 인산기 머리, 친수성, 친수성 머리, 친수성. 뭐 사실 두 개는 같은 거였지만, 그렇죠? 그래서 뒤에 세포 외부, 세포질의 수용액. 얘네는 전부 다 친수성인 애들. 세모. 괜찮습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지금 너네도 문제 다 풀어봤고 나도 지금 문제 다 풀어보고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선택지에 이 키워드를 지 맘대로 써요. 어차피 소수냐 친수냐만 중요했던 거거든 얘한테는. 괜찮습니까? 어. 뭐가 됐건 상관은 없었던 거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넘어가 되겠죠? 요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일단 우리가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수성과 친수성을 분리해 놓는 거. 됐죠? 다음 문단. 마지막 문장 남았네요. 세포막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포막의 이러한 특성이 뭔데? 소수성이라고. 괜찮습니까? 소수성끼리만 모여 있는 거라고. 따라서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거 그러면 답 나오잖아. 이게 왜 가능한지. 소수는 소수끼리만, 친수랑은 멀어지잖아, 자꾸.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이 다가오는 걸 밀어낼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친수성 물질을 투과시키지 않는다고. 세포막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가 되겠어?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 자,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면 괜찮습니까? 양이온성 지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새로 튀어나왔어요. 그때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대요. 됐죠? 오케이, 한번 계속 가봅시다. 자, 음전하를 띤 mRNA가 괜찮습니까? 자, 음전하를 띤 mRNA라고 얘기했지. 다시 한번 그럼 얘 뭔수? 친수 소수. 음이냐 양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전하를 띄고 있잖아. 친수성인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친수성 물질이었던 mRNA가 괜찮습니까? 뒤에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됐지?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산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기 인산기 머리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전 문단에서 바로 앞에 문단에서 얘도 친수성이라고 얘기하고 넘어왔잖아.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음전하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고 나면은 인산기 머리랑 서로 반발하지 않는데. 괜찮죠? 그 뒤에 갑니다. 자,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뒤에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 이거 그지 같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끼어들었지. 괜찮습니까? 잘 봐봐. 잘 봐봐. 이거 내가 정말로 과알못이지만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자,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없었을 때는, 그치? 친수랑 친수니까 서로 결합할 수 있었지. 근데 두 물질 사이에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끼어들었지. 그러면은 투과를 못 한대. 그러면 이게 뭔 수성? 그래.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소수성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게 진짜로 출제자가 자기 딴에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그냥 되게 단순한 기본 원리만 하나 알려줬어. 기본 원리 하나만. 뭐? 소수성과 친수성은 서로 밀어낸다. 맞지? 친수랑 친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소수와 친수는 서로 밀어낸다. 그 원리를 이용하여 투과를 차단한다. 맞잖아. 그쵸? 투과되지 않게 만든다. 그래 놓고 이거 하나 너네한테 알려줘 놓고 그거에 포함될 수 있는 소수, 친수, 소수, 친수 이걸 그냥 막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지금. 두 문단에 걸쳐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너네한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아? 자, 다음 문단 갑시다. 따라서, 그쵸? 사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체내에서는 추가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됐죠? 이온화 지질이라고 하는 거.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온화 지질이라고 하는 게 pH 나왔지? 됐죠? pH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모를 수 있어도 높다, 낮다의 개념이 있죠? 괜찮습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 써먹기 딱 좋아지죠? 뒤에 갑시다. 자,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괜찮습니까? 끊어줄게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끊고요.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이 된다. 끊어줍시다. 자, 반대로 pH가 높아요. 이때는 수소 이온이 적다네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끊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요거 밑에 공간 좀 있으니까 메모 한번 하고 갑시다. 자, pH가 높을 때는, 그쵸? 낮을 때부터 가자. 낮음. 이거 화살표로 해주세요. 그냥 이따가 내가 화살표를 해야겠다. 그때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져요. 맞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낮을 때는 높아진다. 그때 뭐 어떻게 된다고? 양이온화 된대요. 와 달리, 와 달리. 두 번째, pH가 높을 때네. pH가 높을 때. 이때는 수소 이온이 적게 받아들여진다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 농도가 낮다는 얘기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성이 된다. 이거는 우리 기존에도 우리 정규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이 뭐가 높아졌을 때 뭐가 낮아진다 이 개념은 문제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뭐가 됐건 간에. 괜찮죠? 뒤에 다시 한번.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끊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음.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데 이거 한 번만 위에 문단이랑 엮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낮은 pH에서 mRNA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지 확인. mRNA 바로 위에 문단에 있어요.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대놓고 쓰여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기 괜찮아? 찾았어? 그리고 낮은 pH에서 이온화 지질은 뭐가 됐어? 양이온화 된다 그랬죠. 괜찮습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마이너스랑 플러스잖아.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전하나 이런 거는 근데 우리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아봤잖아. 그쵸? 양이랑 양은 밀어내고 음이랑 음은 밀어내고 양이랑 음만 결합되고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무것도 안 알려준 것 같지만 알려주긴 알려줬어요. 다 숨겨서 알려줘서 그렇지. 됐죠? 그 뒤에 갈게요.
대신에 이때 pH를 높이면 됐죠? 오케이. pH를 높이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정리해놨던 요 개념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중성의 mRNA 지질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중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면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됐죠? 뒤로 넘어갈 거예요.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중성이 되고 나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거네. 괜찮습니까? 중성이 되고 나서. 뭐 양이온화인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맞네. 괜찮죠? 자, 내포작용 설명 나오네요.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이다. 됐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고. 괜찮습니까? 자,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대요. 이거 지금 또 한 번 과정이네요, 과정. 그죠? 내포작용이 일어나고 나면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엔도솜 구조체는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가 된다. 그 다음 단계. 이에 따라 불안정해져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뭐야 이거? 결합하여겠지? 결합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괜찮습니까? mRNA가 방출, 리보솜과 결합하여 이게 단계죠? 괜찮습니까? 순서대로. 됐나? 음. 지금 이게 문단별로 되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 같아요. 각 문단이. 왜냐면은 정말로 이 지문이 정보를 되게 파편화 시켜놨어요. 정보를 다 잘라가지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걸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문단에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였죠.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내용 잡아놓고 문제로 그냥 넘어가서 문제 그냥 아예 같이 볼까? 아니면 먼저 풀어볼까? 한 번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오케이. 문제를 일단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정답을 너네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닌 정답은 왜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여기 네 번째 문단에 요 혈장 단백질 우리 정리할 때 있잖아. 내가 조금 착오가 있었어가지고 말을 잘못했나 봐. 지금 여기 우리 앞서서 mRNA라고 하는 애가, 그쵸? mRNA, 얘가 지금 친수성이었어? 소수성이었어? 얘가 친수성이었죠. 괜찮아? 음. 얘가 친수성 물질이었기 때문에 괜찮죠? 그 mRNA의 투과를 막는 혈장 단백질 있죠? 얘가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 괜찮습니까? 네. 맞죠? 밀어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게 꼭 밀어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혈장 단백질이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요거를 따지는 거는 내가 지금 혹시 몰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긴 해요. 우리 본문 내에서 이 혈장 단백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언급되거나 출제자가 설명하고 짚어내고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우리는 참고 정도로만 해서 정리해두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근데 어디까지나 친수성 물질로 정리해두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내가 좀 아까 설명하면서 조금 착오가 생겼던 부분들. 그렇죠? 오케이. 요거 감안해서 문제 한번. 1번부터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mRNA 백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찾으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 가보자. 1번. 바이러스 대신에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한다. 그냥 이용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mRNA 백신은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었죠? 괜찮습니까? 바이러스를 넣는 건 아니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말이지. 됐죠? 대신에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한다. 이게 잘못됐죠, 지금? 괜찮습니까? mRNA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있던 말 그대로 그냥 활용해 봅시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습니까? 인체 내에서 합성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한다. 이 말이 아니라 됐나요? 음, 날리면 되겠죠? 2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끊어줄게요.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거는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문장을 둘로 쪼개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납득돼? 두 번째 지금 mRNA 백신을 주입했을 때 괜찮습니까? mRNA 백신을 주입했을 때에도 유전 물질을 통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거쳐서 항체를 만드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 되는 거죠. 괜찮죠? 대신에 결과가 다른 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합성 과정을 거치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mRNA 백신을 주입했을 때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일어나면은 항체가 형성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2번이 맞는 말. 자, 3번 봅시다.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까지만 보더라도 일단 틀렸네요. 뭐가 틀렸어?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죠? 괜찮습니까?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키워드의 문제예요, 지금 이거. 자, 4번. 세포 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조절하여 끊어주시면 일단은 본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전사 과정을 조절한다 이런 말이 없다고. 됐죠? 그러니까 전사되는 과정 자체는 있어. 괜찮습니까? 근데 그 전사 과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제껴야 되는 거야. 본문에서 아예 언급한 바가 없잖아. 됐죠? 5번 갑시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경우와 달리 유전 정보가 제거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어이구 이 뭔 소리야. 유전 정보가 제거된 게 아니라 뭐라고?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물질을 사용한다니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까?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백신으로 주입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요거 1번 문제는 선택지 조금씩만 손보면 다 맞는 선택지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 다 해보고 넘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억을 설명하랍니다. 기억이 뭐였을까? 앞에 페이지에서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오면 생물체의 세포막인 거네요. 괜찮죠? 이거 메모 한번 하고 갈까? 괜찮죠? 기억은 생물체의 세포막이었다. 자, 그때 선택지 봅시다. 1번.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접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하나만 먼저 확인해. 여기까지. 인산기가 세포 바깥쪽에 접하는 거 맞는지. 괜찮습니까? 확인. 맞아? 오케이, 맞는 거. 여기까지. 두 번째. 지방산이 세포질에 접한다. 확인. 우리 이래서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표시는 아까 우리 그쵸? 아까 우리
친수, 소수 막 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해놨잖아. 이게 여기서 어긋나죠? 괜찮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야, 애초에 인산기 머리가, 그쵸? 인산기 머리가 세포 외부랑 그 다음에 세포질 수용에게 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럼 대신에 나머지 하나 더 정리해서 지방산은 어디에? 지방산은 뭐 소수성 꼬리 얘기했으니까, 그쵸? 소수성 꼬리끼리, 맞죠?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괜찮습니까? 이거 우리 분명히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상기 머리는 친수성,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됐죠? 친소는 친수끼리, 소수는 소수끼리. 요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 아, 맞는 말이 아니라 1번이 그 틀린 그 정답. 괜찮죠? 됐습니까? 이것도 교묘하죠. 앞에 있는 인상기가 세포 바깥쪽에 접한다까지는 맞아. 이건 맞는 말입니다. 괜찮죠? 대신에 뒤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 수용체를 통해 특정의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다. 이게 본문에서는 투과라고 하는 말로 설명됐었죠? 투과. 세포 내부로 진입시킨다. 이게 본문에서는 투과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설명했다고. 괜찮습니까? 어떤 물질은 투과를 시키고 어떤 물질은 투과를 차단한다. 뭐 이거 얘기했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투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안 쓰고 선택지를 만들 때에는 세포 내부로 진입시킨다. 뭐 진입을 막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세포막이 하는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3번 넘어가도 되겠어? 자, 3번. 내포작용이 발생하면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부 세포질로 함입되어. 자, 여기도 지금 교묘한 거 있지. 함입이라고 하는 말. 근데 본문에서는 함입은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썼던 용어고, 그 전에 이미 뭐 한다? 내포작용이라는 말 썼죠? 괜찮습니까? 세포질로 함입되어 라고 하는 말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내포작용에 의하여. 괜찮습니까? 이거 말 바꾸기는 무조건 우리 정리해두고 가야 됩니다. 한 번쯤. 3번 괜찮아? 됐죠? 그러니까 세포질로 함입되는 현상 자체를 내포작용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괜찮죠? 뒤에 넘어가도 되겠죠? 자, 4번. 친수성 물질 및 소수성 물질 모두와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의 인지질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본문에 그대로 있었네요. 그렇지? 요거는 본문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다. 요거는 쉽다. 4번은 바로 맞는 말로 지우고 넘어갑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5번.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로 인해 전에 일단 먼저 체크.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돼. 두 번째, 세포 내외의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친수성 물질. 요거 본문에서 얘기했던 그 특정 물질로 바꿔보세요. 너네 찾을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무엇이 투구하는 것을 차단한다. 응, 아니네. 쏘리. 본문에 그대로 있구나.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렇게만 돼 있구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네, 별 문제 없네요. 괜찮습니까? 아, 미안해요. 이거 친수성 물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사례 있죠. 어, 특정 사례가 대체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변형의 일종으로서. 뭐? 대체. 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됐거나 아니면 너네한테 뭐 짤막하게 보기 하나 줘도 되는 거고. 괜찮죠? 그러니까 친수, 소수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택지기는 하다. 요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5번의 선택지 자체는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근데 변형의 영향가는 확실히 좀 있는 거긴 하죠. 넘어가도 되겠죠? 3번. A에서 D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조금 껄끄럽죠? 계속 왔다 갔다 볼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1번. D는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D는 앞에 넘어가서 D가 뭘까? 이온화 지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온화 지질은 A가 끊어. 그리고 A 확인. mRNA. 괜찮습니까? 아,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이온화 지질은 mRNA가 체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 외막으로 기능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뒤에서 이야기한 이온화 지질 있죠? 괜찮습니까? 이게, 이게, 방금 전에 우리 본문에서 했던 것은 체내 효소에 의해 mRNA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무언가가 있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본문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mRNA가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뭘까? 그게 지질나노 입자였어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 됐나요? 자, 문단에서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됩니다.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한다. 됐지? 괜찮습니까? 어. 그리고 그 지질 나노 입자가 이온화 지질로 만들어져 있던 거. 괜찮습니까? 이거 실제로 지금 3번 문제 1번 있잖아요, 이거. 이거 되게 수준이 높은 지문이에요. 어. 그 문단을 지금 넘나들면서 내용을 조합해야 만들 수 있는 선택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 문단 안에서 퍼뜩퍼뜩 찾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이야기 나온 내용, 결합해가지고 선택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는 말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납득돼? 괜찮습니까? 2번 갈게요. 자, 2번 선택지. A와 D는 모두라고 얘기했지만 A 하나, D 하나 따로따로. A는 음전화, B는 음전화. 확인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확인만 해도 되겠다. 그리고 둘 다 음전하면 서로를 밀어낸다. 여기까지 뭐 문제 없죠? 괜찮습니까? 2번은 좀 쉽다. 선택지가. 그렇죠? 각각 음전화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괜찮죠? mRNA가 음전화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너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정해줄게요. A는 음전화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 그렇죠. 네 번째 문단에 있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B, 인산기 머리는 바로 음전화를 띤 인산기 머리 이렇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야, 이거 지금 내가 그냥 설명하면서 너네한테 지금 바로 찾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찾아보셔야 돼요. 시험지 받아들고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음, 괜찮습니까? 됐죠? 2번 맞는 말. 3번. A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자, 세포 밖에서 D와 결합한 후, 세포 안에서 D와 분리. 괜찮냐? D, 이온화 지질. 괜찮습니까? 이온화 지질. 그러면은 요거 다섯 번째 문단, 어디냐? 다섯 번째 문단 맞죠?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온 게 그거였죠. mRNA랑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다음에, 그쵸?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분리시키고, 이거였죠? 다섯 번째 문단네요. 3번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4번. C는 음전화를 띈다. 확인. 괜찮죠? C는 음전화를 띈다. 확인. 이게 조금 문제 아니었을까? 그쵸? 이게 조금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이, 그쵸?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니? 어, 그쵸? 그러니까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음전화인 게 맞거든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배경 지식을 조금 그러니까 양에는 음이 결합한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게 좀 모호하긴 해요. 뭐냐면은, 본문에서 출제자가 뉘앙스를 계속 풍기긴 했거든요. 양에는 음이 결합하고, 그쵸? 어. 서로 같은 전하를 띌 경우에는 밀어낸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너네가 유추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은 해. 괜찮죠? 양이온성 물질에 결합하는 C였으니까 얘가 음전하구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뚜렷하게 문장화 시켜서 너네한테 제공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뭐 맞춘 다음에 따져야죠, 이거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지금 C가 음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양이온에 결합합니다. 바로 앞에 여기던 양이온성 지질에 흡착한다. 괜찮죠? 따라서 음전화 맞다. 괜찮죠? 대신에 D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의 정도가 변한다. 이거 그럼 말 바꿀 수도 있다.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수소 이온의 양이 뭐에 따라 또 바뀌잖아. 그렇지, pH에 따라죠. 이것도 가능해요. 어, 괜찮죠. pH에 따라서 수소 이온의 양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온화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죠? 이게 연쇄적인 거였으니까 본문에서 설명하기로. 4번 선택지 같은 거는 C가 음전화를 띈다 요거. 근데 D에 대한 설명은 되게 괜찮아요. 문장 자체가. 그렇죠? 마지막 5번. 자,
A와 결합하면서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D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여기에 주목을 했을 때 얘는 맞는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D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어. 맞잖아. 대신에 A와 결합하면서 중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mRNA와 결합하면서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높은 pH에서였잖아, 본문에서 그런 건.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조건이 A와의 결합이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하고 껄끄러워하는 선택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게 결국 보면 D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도 맞고요. 괜찮습니까? D가 A랑 결합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맞아요. 우리 이 본문에 설명한 과정 중에. 따라오고 있니? 그죠? 자, 다시 한 번만. A와 D가 결합을 하는 과정도 본문에 설명이 된 바가 있고, 됐죠? D가 중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과정도 본문에 언급이 된 바가 있다고. 괜찮습니까? 단, A가 D와 결합을 하면서 중성이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괜찮습니까? 이런 게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선택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내에서 C가 흡착된다. C가 흡착된다도 있어요. 그죠? 그게 억제된다. 따지도 괜찮죠. 끝나요. 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 이게 요 모의고사 통틀어서 오답 탑 찍었던 문제거든요. 네 번째 문제가. 실제로 좀 까다롭긴 합니다. 가볼게요. 자, 산성용액을 녹인 mRNA에 에탄올에 녹인 이온화 지질을 Y자 형태로 뭐 흘려보낸다. 이렇게 혼합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를 하여 pH를 높인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를 하면 pH가 올라가는 거라네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에탄올을 제거하여 균일한 상태의 mRNA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야 아니면 연결이야? 뭐 잘 모르겠다. mRNA 지질 나노 입자. 이거 연결인가 보다 그냥. 복합체를 얻어낸다. 됐죠? 괜찮습니까? 이때 에탄올의 pH는 7임. 됐죠? 자, pH가 7이라는 걸 굳이 얘기해 준 이유. 본문 마지막에 pH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 중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얘가 뭐 산성이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중성임. 중성임. 이거예요, 중성.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선택지로 넘어가서 하나씩 봅시다. 1번. 자,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것은 괜찮죠? 자, 에탄올과 지질과 섞일 수 있는 소수성을 가진 물질. 그러면 일단 에탄올이 소수성인지 친수성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괜찮죠? 보기에 처음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온화 지질이 소수인지 친수인지는 알 수 있잖아.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온화 지질. 소수야, 친수야? 확인하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예, 이온화 이전에 지질을 확인해, 지질. 그래요.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성을 갖는다. 괜찮습니까? 야, 지금 여러분들 이거 내가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어디 봤어야 돼? 그 동그라미랑 세모 구분했던 거기 봤어야 되죠. 이상한 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친수성, 소수성 얘기 나온 건 그 부분밖에 없어요. 맞지? 오케이. 이온화 지질 소수성이다. 괜찮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소수는 소수끼리, 친수는 친수끼리만 결합한다며. 그러니까 에탄올은 소수성이구나. 맞는 말. 괜찮습니까? 됐어?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 m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투입량을 조절하면 복합체의 균일도가 유지되겠군. 이거는 뭐 별거 없네요. 괜찮습니까? 위에 보기에서도 그냥 얘기했었죠? pH를 높이고 균일한 상태의 복합체를 얻어낸다. 뭐 이 얘기 나와 있죠? 뭐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맞추면 균일도가 유지되겠군.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보기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죠? 이거 확인. 2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3번 갑시다. 자, mRNA가 녹은 산성용액과 괜찮지?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 물질이 두 개예요. 얘를 혼합하면 괜찮죠? 혼합하면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띠면서 괜찮습니까? 이온화 지질과 mRNA가 결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겠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mRNA가 녹은 산성용액, 그 다음에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 혼합시킨대요. 괜찮습니까? 지금 산성용액, 에탄올 두 개야 결과적으로는.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을 혼합시키면 에탄올 중성이었죠? 그치? 에탄올 중성이었지. 그럼 결과적으로 pH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요? 산성에다가 중성 섞으면? 이거 야 희석되는 거지. 어? mRNA가 녹은 산성용액이랑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 두 개를 혼합시킨대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이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pH가 본문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한 번만 확인. 자, 중성용액의 pH는 7이며 산성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7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pH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괜찮습니까? pH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더 산성이 된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산성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 중성이었던 용액이랑 산성이었던 용액이랑 둘을 합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산성의 정도는 낮아지는 거지. 그쵸? 그럼 pH는 올라가는 거죠. 왜? 액체가 보세요. 자, 산성 용액 100ml, 중성인 용액 100ml 둘을 합친다고. 그럼 200ml짜리 용액이 생기지? 그럼 그 200ml짜리 용액은 산성도가 작아지지. 뭐, 왜 산성 기준은 뭐야? 뭐 중성 기준에서는 달라져? 야, 용액의 농도 얘기잖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보세요. 내가 이 문제가 조금 짜증난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이 과학의 그 산성도에 관련된 거 있죠? 이거 문과 애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 잘 보세요.
자, 용액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용액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산성 용액의 양이 예전에는 산성이 100%였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산성이 50%가 되지. 전체 용액 중에. 산성도는 낮아지는 게 맞는 거라고. 산성의 정도가. 괜찮습니까? 저 이해 못했어. 이제 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콜라랑 물이 있어. 괜찮습니까? 콜라 100ml, 물 100ml. 됐지? 자, 콜라 100ml를 먹었을 땐 콜라만 먹은 거지? 그치? 근데 콜라랑 물을 섞었어. 그러면 그거 콜라야? 아니지. 콜라 맛이 어떻게 됐어? 콜라 맛이 옅어졌지? 그래. 됐지? 그러면 산성도가 옅어졌다는 얘기는 pH가 높아졌다는 얘기라고.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에 pH란 어쩌고 저쩌고 요거 한 줄만 가지고 너네들한테 이 정도까지 물으면 안 돼요. 아니, 물어도 돼. 되는데 욕 먹을 각오는 해야지. 물어도 되는데 욕은 좀 먹을 수 있지. pH가 7.3으로 안 올라가는 그건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낮을 때만 어쨌든 7이라며. 그러니까 7보다 낮을 때가 산성이라며. 그럼 pH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됐죠? 자, 결국 pH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pH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양 이온화 되는 거 맞지? 괜찮습니까? 본문에 우리 표시해 놓은 거 있었지? 메모해 놓은 거? 괜찮죠? 따라서 이온화 지질이랑 mRNA가 결합한다. 이거 오문단 내용이죠? 오문단에 나왔던 내용.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3번 선택지 이 내용이 오문단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로 이 3번이 내가 너네가 이런 반응일 걸 알았어.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반응일 것이다를 이미 예측하고 왔어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 둘을 혼합시키면 왜 pH가 높아지는데요? 무조건 나오거든, 질문. 왜? 문과생들은 과학을 몰라요. 이과생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이과생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됐죠? 방금 콜라랑 물 얘기하면 딱 나오죠? 어. 그래도 어떻게 7보다 높아졌어요? 7보다 안 높아졌잖아요. 아니, 7보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pH가 그냥 저쪽으로 높아진다 그랬지. 쟤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야, 여기 지금 mRNA가 녹은 산성 용액의 pH가 7보다 작은 값이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중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7이었겠지? 그러면 둘을 합치면 7보다 높아진다고 누가 그랬어? 산성 용액이랑 중성 용액을 합쳤으니까 원래 있던 산성 용액의 pH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네. 저하고 7이 많잖아요. 아, 거봐. 야, 이과생들 진짜 파이팅 합시다. 우리나라의 과학 미래는 너네한테 달린 거야. 문과는 이 정도야. 어? 그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야. 어. 그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 혼합을 했단 얘기는 pH가, 그쵸? 5였던 애랑 pH가 7이었던 애를 더하잖아. 그렇다고 얘가 12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어. 그 pH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둘을 섞은 산성도 얼마가 나오는 거지. 이게 5랑 7을 더한 값을 pH 값으로 넣는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럼 뭐예요? 아니, 그 뭐 정확히 pH가 얼마가 나온다는 모르지. 어쨌든 5보다는 높은 값이 나오겠지. 5보다는 높은 값이 나오는 거지. 7까지는 안 갈 거고. 7은 아예 중성이란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이거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콜라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콜라랑 물을 합쳤지. 그쵸? 그러면은 겁나 연한 콜라 물이 되겠지. 근데 그렇다고 얘가 콜라 맛은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고 얘가 물 맛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콜라와 물 사이의 어떤 농도가 되겠지. 이게 지금 pH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포기하는 거. 아니, 그것까지 생각 안 해도 돼. 너네한테 pH 값을 구해라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라서. 어. 어쨌든 5와 7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겁니다. 어. 됐죠? 아, 그래, 맞지. 그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출제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실제로 뭐냐면 이거는 국어 지문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친구도 풀 수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못 풀잖아, 지금. 그쵸?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왜요?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pH가 1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 지금. 그쵸? 어. 넘어가도 되겠죠? 지금 3번 문제 선택지 되게 괜찮아요, 3번. 앞에 있는 둘을 혼합했을 때 pH가 높아진다. 이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본문에 있던 그 오문달의 내용을 되게 교묘하게 변형한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 문제의 가치는 딱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pH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았어.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았을 때의 3번 선택지는 되게 좋은 선택지예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 넘어갈게요. 3번 맞는 말. 됐죠? 넘어가도 되겠어? 넘어가도 되겠어? 나 이거 오늘 이거에 올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진짜로 어려워했던 문제고 지문이라서 그래요. 괜찮지? 됐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산성 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요거 우리 보기에서 얘기했어요. 자, 투석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보기에 언급된 바. pH를 어떻게 한다? 이거 본문 갈 게 아니야. 보기 봐야 돼요. 수용성 완충 용액으로 투석 처리하여 pH를 높인다 돼 있죠? 괜찮습니까? 직접 확인했어? 눈으로 다 확인했어? 보기에 있죠? 하면 pH가 높아지니까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지는 거 맞죠? 그리고 중성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랑 4번은 사실상 결이 비슷하죠. 그치? 3번, 4번 선택지는 결이 비슷한 선택지가 됩니다. 둘 다 맞는 말.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갑시다. 자, pH가 높아지면 괜찮죠? 음.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져서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더욱 미세한 크기가 형성된다. 괜찮습니까? 요건데 5번 선택지 내용 이거는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거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너네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근거가 이상해요. 나도 지금 이거를 분석을 막 되게 열심히 해봤거든. 도대체 이게 왜? 이거를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가도 본문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일단 pH가 높아지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pH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그렇죠? pH가 높아지면 됐죠? 이온화 지질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중성화된다 그랬거든요. 맞지? 괜찮죠?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온화 지질이 중성화된다.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응. 그리고 이온화 지질이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의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봤거든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소수성이 강해진다, 약해진다의 정보를 나는 솔직히 결론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
이게 소수성, 관련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소수성이 강해져요. 따라서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 있죠? 분자 간 인력. 어떻게 되겠어? 강해지죠? 따라서 크기가 인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져요. 결론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걸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주어진 정보에서 소수성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끄집어내는 그 연결고리가 도대체 본문 어디에 있냐는 거야. 과학적 설명 말고, 배경 지식을 활용한 설명 말고, 이게 좀 문제거든요. 실제로. 근데 내가 굉장히 막 고민을 해본 결과, 찾아봤어. 계속 찾아봤어. 음. 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한 20분 넘게 생각했어요. 이게 시간 제고풀이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설명을 위해서 막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분, 30분 뭐 이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그나마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어디였냐면은, 어, 이온화 지질이 중성으로 변하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온화 지질이 중성화되고, 됐죠? 그래서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한다. 본문에는 여기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세포막 수용체 있죠? 세포막. 괜찮죠? 이 세포막이 소수성이에요.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건 지금. 찾아봤냐? 자, 한번 짚어볼게. 근데 나도 이게 진짜로 이게 분명치 않아요. 사실 진짜 분명치 않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서 되게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왔거든. 진짜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억지로 연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있는 거야,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자, 중간부부터 볼 거예요. 자, 소수성 용매 모두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 수용액에 접하고, 그렇죠? 머리는 이제 친수성이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자,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성 꼬리들이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수성의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온화 지질이 중성화되고 나서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막과 결합을 하려면 같은 소수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괜찮죠? 그래서 소수성이 강해진다는 얘기인 건가?
결론은 이렇게 내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만들라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일단.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출제자 양반이 어느 영역을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했는지는 의도는 알겠어. 친수성, 소수성, 뭐랑 뭐랑 결합하고 요거 있잖아.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를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친수인지 소수인지 알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연결고리가 나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괜찮죠? 그래가지고 나 이거 솔직히 진짜로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나 있잖아. 실제로 이거의 해설, 영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 혹시나 내가 놓친 무언가를 캐치해서 그 연결고리를 끼워주는 누군가가 있을까? 근데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중성화가 되지, 소수성 강해지지 하고 넘어. 어떻게 하셨어요? 난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궁금증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결론 내린 근거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또 과학 선생님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국어 강사인 나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죠? 그럼 결론만 일단 얘기하면, 어, 어쨌든 이런 지금 우리 이 지문을 가지고 우리한테 변형 문제 같은 거를 출제하고자 덤벼들 때, 그쵸? 소수성이냐, 친수성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pH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뭐 양이온화가 되느냐, 중성화가 되느냐, 요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 이거를 건드리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괜찮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작정하고 덤벼드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나오는 건 당연지사예요. 괜찮습니까? 요거 5번 납득되세요? 음,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일단 틀린 거 5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5번. 5번이 마지막 맞죠? 자, 니은의 이유랍니다. 니은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자, 니은 같은 경우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어디 있냐? 마지막 문제.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서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죠? 자, 그냥 뭐뭐 함에 따라 때문이다 버리고요. 그냥 문장 나눠가지고 맞는 거 틀린 거부터 가세요. 엔도솜 내부의 pH 낮아지는 거 맞아? 낮아지는 건 맞아요. 괜찮습니까? 내부의 pH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뒤에 정기적인 반발력이 발생한다. 자, 니은과 관련해서 전기적 반발력 이런 얘기가 언급됐냐고 일단. 그런 거 없죠? 괜찮습니까? 됐죠? mRNA와 지질나노 입자 사이의 전기적 반발력으로 니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괜찮죠? 자, 2번. 엔도솜 막에 인산기와 양이온화된 지질이 서로 결합하는가? OX예요, 그냥. OX. 맞죠? 인산기랑 지질이랑 둘이 결합하는 거 맞잖아. 그리고 뒤에 엔도속 막이 붕괴한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던 그 mRNA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2번이 맞는 말 되는 게 그래서요. 이거 때문이다에 낚이지 마세요. 때문이다 이전에 각각의 요소가 그냥 맞는 말이어야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 내포작용으로 세포질에 합입된 세포막이 엔도솜 내부의 산성화에 따라 다시 세포 표면으로 방출된다.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세포 표면으로 방출된다고? 세포막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이미 틀려 먹었죠? 됐습니까? 4번.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됨에 따라 산성화되는 거 맞아요. 그 뒤에 mRNA가 음이온화 되면서 음이온화? 이런 얘기 없죠? mRNA가 음이온화 된다는 얘기 없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엔도솜 내부의 pH 변화로 인해, 맞죠? 산성화 되는 거니까 pH 변화는 맞죠? 그 뒤에 엔도솜 막이 산성화되면서, 엔도솜 막이 산성화된다고요? 내부가 산성화된다 그랬는데요?
괜찮습니까? 그 뒤에 체내 효소에 의한 엔도솜 내부의 분해작 뭐야? 체내 효소 이런 얘기도 없잖아.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때문이다에 자꾸 낚여요. 때문이다 이전에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문단 그 안에 내용 일치가 일단 먼저 맞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고려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괜찮죠? 요거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정리정돈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근거를 설명해 줄 때랑 느낌이 또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